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어느 쪽이 승리를 하든 간에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지요.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수복하고 종전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또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3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력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무슨 복구사업 운운한단 말인가.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의 복구 역시 오랜 시간과 재화가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후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와 같이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와 관련해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패전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그 큰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특히 그 마샬 플랜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으로는 두 번째로 그에 못지않은 계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베를린에서는 제3차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독일 경제협력개발부는 한국, 독일, 일본, 폴란드 등 18개 나라와 유엔 난민기구, UNHCR이죠. 유럽평의회 개발은행, CEB 등과 국제기구, 구글바이엘 등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기술연합이 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연합.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100건에 가까운 투자 프로젝트가 논의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일본 등 18개 국가와 UN 등 국제기구,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기술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18만 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연합. 여기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들은 향후 3년간에 걸쳐서 7억 유로, 약 1조 원입니다. 그 이상을 투입해서 건설, 운송, IT, 의료 등 분야의 인력 18만 명을 육성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인력 18만 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인원을 확보하기란 실제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18만 명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이 전선에 있거나 피란을 떠나 있어서 국내 재건에 기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을 떠나 있는 우크라이나인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을 상호 인정해 주어서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빨리 일자리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네, 그런 일을 돕는 취지라고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건설과 운송 등 과거 남성들이 많았던 직종에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고용을 개선하고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 여건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외 국민이 귀국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는 60여 개국 관료와 기업인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전후 재건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이번 회의에서 270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95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지원을 통한 재건은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큰 수익을 낼 잠재력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참여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에서 에너지 인프라 복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9기가와트 발전 용량이 파괴됐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전력 소비량은 최고 18기가와트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발전 용량은 전쟁 이전에 55기가와트에 달해 있었는데요. 20기가와트 이하로 급감했다고 개막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해 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발전 용량이 55기가와트였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나라 발전 설비 용량은 2019년 말 기준입니다. 연간 발전 용량 125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증감 요인이 발생했겠죠. 대략 원자력 발전소 1기가 1기가와트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125개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과 맞먹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며 개최를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일찍이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 개혁을 돕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우크라이나가 개혁회의를 2022년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발발하면서 복구회의로 확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차례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로 이번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11일 참석해서 국가별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연대를 계속 표명해 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효과적인 재건 복구를 위해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재건 복구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편 월드뱅크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최소 4,860억 달러, 약 670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따지고 보면 인류가 전쟁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손실 액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러시아 푸틴은 수백조 원의 인류 자산을 파괴하는 파괴자이며 수십만 명의 전상자를 낸 전범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였습니다.